프로젝트 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네, 송희 씨 어제가 대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1년 중에 눈이 가장 많이 온다는 절기인데 네. 송희 씨 어떠세요? 눈 오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눈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너무 놀랬던 게 네. 그 인터넷 실검에 네. 첫눈이 실검이 1위 하더라고요. 아, 눈이 오면 그렇죠. 네. 네네.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북한은 이제 한 이맘때면은 눈이 정말 한 1m 정도 엄청 많이 그 쌓이거든요. 북쪽은 눈이 더 많이 온다면서요? 훨씬 많이 와요. 그래서 네네. 저희 그 동네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양강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네네. 문을 이제 이 출입문을 못 밀어요. 아, 눈이 쌓여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창문으로 나가서 이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막 치우고.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이런 대설이 많이 눈이 이제 많이 오다 보니까 네네네. 집 생각도 잠깐 났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저는 예전에 스케줄을 한번 펑크를 낸 적이 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런 적 있어요, 한국에? 눈이 너무 좋았는데. 네네. 그때 이후로는 지금도 한 6, 7년 된 것 같네요. 예, 그때 이후로는 눈이 참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네. 그리고 자꾸 넘어지고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그러시구나. 네네. 이 또 눈이 오면은 우리 이 처소에서 이제 군사복 마신 장병님들이 이 눈을 쓰느라고 엄청 아이고, 고생하거든요. 진짜 중노동이죠. 네. 예. 정말 많이 눈 오는 거 힘들어하실 우리 또 군부대에 계신 그렇죠. 군인 여러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눈이 오면 강아지들이 막 이렇게 좋다고 뛰어다니잖아요. 네네. 그 모습만 봐도 너무 좀 즐거운 것 같아요. 힐링이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한 뼘 차이도 눈처럼 아주 즐거운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터보의 화이트 러브.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오지혜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자, 수다이수다 시간이죠. 수다이수다의 안방마님. 저요? 안녕하세요. 김혜민 PD입니다. 네. 어쨌든 김혜민 PD님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제가 안방마님이에요? 그럼 안방 그럼 어떡해요. 아랫목인가요? 예. 안방마님 우리 송이 씨죠? 나 시집도 안 갔는데. 그런가? 저는 미혼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네네. 안방마님 제가 할게요. 네, 네네. 김혜민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방 언년이라고 해드릴까요? 욕 아니죠? 그럼 이름입니다. 그럼 이름인데. 언년이. 왜 이렇게 욕 같죠, 언년이? 그렇습니다. 장력이 이름인가? 네. 그쵸? 예전 왜 그런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언년이라는 네네. 이름. 예. 그래요? 그래서 약간 좀 옛날 느낌 나가지고. 캔디. 네. 아니 근데 그나저나 저희 지금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그러게, 그렇죠, 내가 싹 다 그렇죠. 바꿨어. 뭔가 젊음이 지금 왔어. 그렇죠. 청춘 남녀가 자리해줬어요. 근데 그 전에 오셨던 우리 최성국 작가님은 네. 대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네네, 왜요? 네, 무슨 일 있어요? 최성국 작가님이 이제 남북 통일을 위해 네네.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져. 그래요? 바쁘세요. 그래서 그냥 바쁘시니까 그냥 저 들었어요. 쭉 계시라고. 일신상의 이유라고. 일신상의 예, 이유. 정리를 우리가 하도록 sap혔을 때 하겠습니다. 예, 예. 구구절절하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그렇죠. 일신상의 이유. 네네. 사직서. 상기 본인은. 그렇죠. 네. 성격 차이 이런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오신 분 좀 소개를 해주세요. 김혜인 PD님 직접 섭외하셨잖아요. 제가 네. 직접 섭외했죠. 제가 또 최욱 씨에 이어 황현희 씨를 섭외하고 정말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맞아요. 그렇게 헛소리만 하는 PD인 줄 알았는데 섭외 능력이 대단하다는 그렇죠. 칭찬이 줄을 이었습니다. 섭외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 제가 잘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제가 예. 꼬셨잖아요. 꼬셨다. 아니에요? 맞아. 처음에 안 한다고 그랬었어요. 왜 안 한다고 했어요? 시간이 좀 안 맞아가지고. 그래요? 내가 그 없는 시간에 예. 빌고 빌어서. 그러셨구나.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약간 그쵸? 노력하는 모습이. 예. 그럼요. 이 프로그램을 네네. 애정하니까. 그래서 제가 네. 오늘도 애걸복걸 안 하고 그냥 바로 나와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최욱 씨가 진행하는 매불쇼에도 나오시고 네네. 또 SBS에서 진행하는 라디오에 또 패널로 아, 그러셨구나. 하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연합뉴스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박유성 씨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쉬운 남자 박유성입니다. 백을 아무것도 안 해주셔가지고 그냥 나오라고 그러게요. 하니까 네. 바로 나왔어요. 이렇게 바로 잘했어요, 나오실 줄은 잘했어요. 진짜 몰랐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기존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제가 탈북자분들 그러니까 네네. 세트맨분들이랑 방송했을 때는 네. 좀 뭐랄까 사투리도 좀 많이 쓰시고 네.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이 좀 났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전혀 그런 게 없네요 정말. 저는요? 송희 씨도 그렇고요. 그래요? 예. 외모도 그렇고요. 저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네. 외모도 그렇고 너무 입으신 옷도 너무 좀 네네. 세련되게. 스타일. 요즘 제일 유행하는 옷 아닙니까? 뽀글이. 황현희 씨가 좀 제일 딸리네요. 제가 부르는 것 같아요. 아니, 북에 가면 먹힐 만한 인상이고 얼굴입니다. 아니, 아니 근데- 다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오빠 너무 예. 미안하게도 네네. 오빠가 북한 여기 DMZ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초소장으로 근무 썼던 분 같아. 근데 진짜. 정말. 느낌이 그래요. 그 오늘 모자도 예. 왠지 귀마개가 있을 듯해. 헤드폰을 끼고 있는데 귀마개 같아. 이게 전체적으로 칭찬인가요? 아니면 그냥 칭찬이에요. 좋은 아니 거죠? 지금 예, 이거 예. 개그 소재로 쓰면은 100% 대상감이에요. 아, KBS. 이게 제가 두 지역에서 들어요. 중국 쪽에서 듣고 거의 그래? 북쪽에서 있으면 진짜 인기 많을 거라고 네네, 듣고 맞아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남쪽에서는 그렇게 먹히지 않는 얼굴인 걸로 약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저는 그래요? 절대 그런 아,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거 시작부터 돌려가기 들어오네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박유성 씨. 박유성 씨는 네네. 정말로 출중하시고요. 여러모로. 네. 여러모로 출중하시고 오늘 정말 이 수다에 꽃이 돼 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가 또 90년생 특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남한의 90년생 그리고 북쪽의 90년생은 네네. 어떻게 과연 다른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모셔봤고 또 남쪽 대표에서 또 한 분 자리해 주셨잖아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생긴 건 90년생 생처럼은 보이지만 또 90년대생은 아니거든요. 언제나. 많이 덜. 언제나 정신 차려라. 저는 PD님인데 네. 본인이 그냥 진행을 하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 같아요. 맞아요. 비슷합니다. 어떻게 아, 알았어요? 맞아요? 네네네. 어머 저분 신기 있으시네. 여기 지금 다른 분들은 별로 이렇게 좀 신이 그렇게 안 에너지가 안 나는데 본인은 제일 혼자 그쵸? 신나셨어요. 나 혼자 솔톤이죠. 네. 맞아요. 그래요. 제가 PD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만들었고요. 근데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서 만들었어도 80년대생이 90년대생은 될 수 없습니다. 아, 그럼요. 오늘 이 코너를 위해 제가 특별히 섭외한 분입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 조연출. 네. 90년대 대표 몇 년생이세요? 저는 97년생이고요. 저는 유성 씨보다 더 쉽게 섭외가 돼요. 정말 쉬운 남한의 20대 대표로 나오게 된 김영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영주 PD님 그 같은 여자로서 너무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뭔가 짠하다. 아니요, 갑질이라고 하죠. 제가 그래요? PD고 우리 영주 씨는 조연출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지. 안 하면 찍히거든요 선배한테.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어머, 저분 또 뭐 이렇게 시사적이야. 그래서 네. 보도 채널에서. 아니, 근데 너무 네. 위로가 되는 게 아, 저만 네. 쉽게 나온 줄 알았는데 더 쉽게 나와가지고 쉽게.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근데 지금 97년생이시면은 실제 나이가 지금 24. 23살. 23시면 네네. 와. 그러면 23.9세죠. 23.9세시군요. 그럼 대학교 졸업하시자마자 입사하신 아니요, 겁니까? 저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네, 다니면서요? 네, 같이 일 배우고 그- 있습니다. 그 이름도 애잔한 취준생이라고. 인턴 같은 개념이군요. 어머 네. 세상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예. 아니, 정규직도 아니고 아니, 직장 내 유성 괴롭힘 씨. 방지법이 통과가 됐죠. 네네. 안 되겠다. 90년대생은 나같지가 않네. 바로 공격 들어오네요. 북한 90년대생도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유성 씨 지금 이렇게 노련하게 하는 거 보니까 어리지 않은 것 같은데 90년대생은 맞죠? 지금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아, 딸이면 이제 29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90년대생 맞습니다. 90년대생이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나이 같은 거 사기쳐서 방송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확실하죠? 네, 확실합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국정원에서 다 이미 조사 들어가서 확인해. 국정원까지 갑니까? 국정원 맞지. 저희는 이미 거길 다 통과해서 나오는 거니까. 네. 일단 네네. 국정원에서 간첩만 아니면 괜찮아요. 그렇군요. 네. 예. 국정원까지 얘기 나올까 갑자기 좀 대화가 그렇죠. 네, 무거워지네. 무거워져요. 그런 분들하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국정원에서 그러네요. 관리하는 옆에 분들하고. 옆에 분들 대단하신 분이죠. 어떻게 대단합니까?
한성희 씨요? 네. 아, 저요? 국정원으로 저처럼 이제 통과해서 나오신 분이니까. 그래요. 네. 저는- 저만치로. 네. 소희 씨도 20대시고. 아, 그럼요. 네, 오늘 20대들의 이야기가 아주 좀 꽃을 필 것 네. 같네요. 우리 예. 현희 씨는 몇 살? 제가 이제 올해 이제 눈빛이 40이죠, 흔들리는. 40. 아, 예. 40대 대표. 네, 저 80년생이니까. 80년생. 원숭이 띠예요? 원숭이 때예요. 와, 원숭이 띠 완전 좋은데. 또 아, 띠동갑이세요, 혹시? 두 분은? 네, 맞아요. 아, 본인이 원숭이 띠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현아 씨랑 동갑이군요. 네네, 예. 맞아요. 원래 젠네비띠들이 그 손재간이나 이런 게 많다고. 북한에서는. 젠네비는 뭡니까? 젠네비는 이제 원숭이 띠. 원숭이 네, 띠는 원숭이. 그 예능을 해야 돼요. 아니 근데 그게 키가 아니라 있어야 돼. 그 잔나비띠라고 하는데 젠네비띠라고 합니까 원래? 저희는 이제 젠네비. 젠네비라고. 이것도 몰랐네. 아, 원숭이를 젠랩이라고 네, 한다. 네네. 젠네비띠라고 해서 뭐 굉장히 그 뭐 예능 그런 게 좀 맞아요, 있는 맞아요. 사람들. 맞아요. 예체능 쪽으로 발달된 그러니까 사람들. 원숭이를 북한에서 젠랩이라고 젠네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다 이렇게 하잖아요. 북한은 젠네비 엉덩이는 빨갛다 이렇게. 진짜 있어? 아, 진짜라니까요. 유성 씨 이야기 아니, 하잖아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이게 있다고요? 그거를 제가 있어요. 했던 기억은 딱 없는데 있어요. 일단 원숭이를 젠네비라고 합니다. 젠네비. 아니, 이때 그렇군요. 진짜 있어요? 있어요. 한민족이네. 네. 그게 그렇게 구수. 자,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늘의 네. 주제는 북쪽과 남쪽의 20대들의 이야기예요. 네, 요 주제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의 최대 관심사 남쪽에서는 요즘 뭐라고 보세요? 네, 제가 아무래도 취준생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죠. 일단 토익 점수가 제일 고민이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토익 다 자격증 하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동아리 나갔는데 네네. 다 공모전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모전까지 오, 참가를 세상에. 네, 하는군요. 공모전 얘기하고 음. 그거 아니면은 또 이제 팽수? 팽수 얘기 요즘 많이 팽수 하고. 완전 떴잖아요. 네. 예, 100만을 얼마 전. 돌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구독자 수를.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취업과 약간 좀 너튜브에 관련된 그런 네. 영상들 뭐 이런 게 최대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긴데요. 이게 취업이 관심사가 없을 수가 없는 게 그럼요. 요즘 취업 정말 YTN 입사하신 우리 PD님, 김혜민 PD님. 어떻게 입사하셨어요 그때? 저요? 예예. 그러게요. 제가 지금 20대였으면 입사 못했어요. 못했어요. 맞아요. 그건 예, 예.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20대 친구들이 너무 대단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저 때만 해도 취업이 안 되는 건 그냥 개인이 준비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였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20대들이 취업이 안 되는 건 사회적인 문제니까. 근데 그래서 조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네. 못나서가 아니야. 좀 이런. 네, 맞아요. 저는 이제 근데 다 원래 보통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네. 지금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한 1년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취업 준비 기간으로. 저는 뭐 취준생. 이렇게 이제 그 대학을 안 나왔지만 지금 사회생활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그럼요. 있거든요. 그 사회생활에선 제가 선배거든요. 네네. 그렇죠. 한 말씀 드리자면 그냥 노세요. 정말요? 네, 놀다가 네. 내가 어느 순간에 꽂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집중적으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네. 대책 없네. 저런 대책 없는 상담은 처음 들어봐요. 예, 예. 원래 대책이 없이 살아야 정말 돼. 어이가 없네요. 근데 저도 조금 약간 소희 씨 그죠? 네. 너무 스트레스 그게 받지 우리 마세요. 시대 힘들어요. 때는 우리 시대 때는 됐다니까요. 아. 그 요즘 친구들한테는 스펙을 안 쌓으면은 사실 취업 스펙을 쌓아도 취업하기가 힘든데 그거를 내가 즐기면서 한다? 이건 정말 힘든 일이라고 좀 봅니다. 요즘에 이제 남쪽의 상황은 아, 그런가요? 예, 북쪽에서 오신 유성 씨는 어떠세요? 맞아요. 저도 일단은 옆에 계신 우리 영주 PD님. 영주 씨랑 똑같이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저는 여기서 이제 대학교도 나왔으니까 우와. 일단 토익부터 따야 돼요. 이제 들어가야 토익 시험 돼. 본 적 멋있다. 있어요? 저는 토익 시험 4번을 봤습니다. 아, 최고 점수가? 그걸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신발 사이즈는 넘었어요. 그럼 네. 됐다 진짜. 저기요. 됐다. 토익이 몇 점 만점인지 알고 지금 그런 소리 하는 저는 거예요? 더익이라고 해서 약간 뭐 땅을 갖고 있는 부자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개인 정보까지 네. 990점 몰라요. 만점에 그러니까요. 네. 한 700 언저리 990점 갔는데요. 그거보다 더 저희가 이제 원하는 그럼요. 회사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다 보니까 계속 시험을 봐야 되고 요즘에는 토익뿐만 아니면 뭐 토스 그리고 뭐 토플 다 봐야 됩니다. 무슨 역사 시험도 있고 한국 그렇죠. 역사 그렇구나. 검증 뭐 그리고 이런 이제 방송 시험도 계열에 가려고 하면 이제 언론 고시라고 맞아요. 해서 거의 음. 무슨 뭐 그런 시험도 하고요. 상식책을 저도 공무원 시험을 예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네네. 요즘도 보니까 아직도 상식책이 이렇게 두껍게 네,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부 책처럼. 네네네. 근데 그게 사실 그 퀴즈 문제 풀 때는 도움이 되는데 네. 그게 사회생활에서 과연 왜 그런 시험을 그러게요. 봐야 되는지. 아니 토익 네. 점수 저도 공부했고 냈지만 아니 여기 들어와서 제가 언론사 생활 13년 14년 하면서
아니 쓸 일이 영어 없어요.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음. 아니 무슨 그걸 왜 받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까지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더 심하게 하고 사실은 뭐 그거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걸 또 준비하죠. 자격증 일단 자격증. 가지고 있어야만 그렇죠. 네네. 회사에서 뭐 경쟁 상대에서 내가 좀 더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 북쪽에 있는 90년대생들은 네.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있을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어떤 저는 걱정을 하고 이 있을까요? 걱정하면서 맨날 네. 이거 북한보다 좀 심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요. 어떤-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그 취업을 못한 사람, 그러니까 뭐 백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거긴 취업률이 100%예요. 그렇게는 뭐 다 군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다 군인이 아니라 국가에서 네. 직업을 다 주기 때문에 아. 백수가 없어요. 좀 자세히 얘기해줘. 나 그거 근데- 진짜 그러니까 나도 궁금해.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의 그 취업난이라는 건 일체 없어요. 왜냐하면 네네. 국가 이제 그거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렇죠. 국가에서 다 제정을 하거든요. 근데 북한 젊은이들이 어떤 게 고민이냐면 지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 그 군복무제가 10년이에요. 맞아요. 10년 동안 갔다 오면은 군대 안 갔던 사람들이 벌써 사회에서 터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서로가 안 가겠다고 해요. 근데 안 간다고 해서 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군대를? 그래서 뇌물을 거입니다. 뇌물을 네. 먹이고 그때 소희 씨 얘기는 대학을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대학을 가더라도 군대는 3년을 꼭 갔다 와야 돼. 아. 그래야지 이제 뭐 당일군 그리고 이제 행정일군으로 이제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럼 나 슬픈 질문. 일이네요 그러면. 질문. 우리가 알잖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100% 당에서 직업을 준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진짜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예를 들어 대학을 갔는데 의대를 갔어. 그럼 그 사람 의사가 되는 거고. 네네. 맞죠? 네. 의대를 갔으면 교사가 됐어요. 그렇죠. 그럼 군대 갔다 온 이후에 그다음에 직업을 어떻게 해요? 그냥 적성검사 같은 것도 안 하고 너는 요리사처럼 생겼으니까 요리사.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했던 직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동자면 그럼 노동자면 노동자. 그거에 가까운 지역에 아버지의 신분에 거의 맞춰서 그래요. 직업이 배정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은 경우들은 있는데 뭐 국가에서 어느 지역에 일손이 너무 필요하다 이러면 이제 제대군인들을 거기다 이제 대량적으로 그쪽으로 그냥 보냅니다. 그런 사례들은 뭐 몇 군데 아니 있고. 그럼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계기가 거의 단절이 돼 있는 거네요. 뭐 머리가 좋거나 본인이 네네. 좀 인정을 받고 학교에서 그러면 국가에서 그 친구를 갖다 써요. 특출나다고 특출한 보이면. 친구면 이제 군대를 보냈어도 군대 안에서 군사복무를 10년을 하지 않고 군대를 하다가 중간에 대학을 추천을 받아서 보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 북쪽에 있는 90년대생들의 고민은 군대를 갈 것이냐, 대학을 갈 것이냐, 그렇죠.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 약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도 있는데. 아니 우리보다 더 처절할 것 같은데. 굉장히 완전 힘들어 보이긴 처절하죠. 하네요. 저는 너무 좋은 게 우리 한국 그 20대 분들은 이제 정말 그 좋은 대학을 나와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 취업에 그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이제 일반 직장을 가더라도 월급이 안 나와요. 만약에 월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쌀 1kg보다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 나오거든요. 뭐 1,600원, 1,800원 정도. 그러면 그 한 달에 그 돈을 받아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외화벌이를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뭐 그 이제 직장에다가 외화 수당을 바치고 내가 이제 놀면서 이제 그 시간에 돈을 번다던가 이렇게 이제 그 사회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투잡을 뛴다라고도 그렇죠.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의 90년대생들 제일 고민하는 게 먹고 사는 거 그냥 제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이제 직업은 주는데 월급을 안 주니까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제 밖에 나가서 본인이 혼자서 북한이 만든 구호 중에 자력갱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본인이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저 말하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 같네. 지금까지는 북한에서 오신 분 전혀 몰랐어요. 같지 않았는데. 의심하지 마요. 국정원에서 다 이렇게 걸쳐갔습니다. 네. 아니 아까부터 자꾸 국정원 하시네요. 아니 혹시 국정원에서 시키는 대로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거는 예. 제가 위험해요. 아, 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까? 위험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현희 씨하고 나는 80년대생인데 네. 지금 90년대생들을 보면 진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아마 북한에서도 그래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지 말자. 같이 갑시다. 나까지 엮어요? 아니 예. 근데 봐봐요. 우리가 늘 최성국 작가님 볼 때하고 송희 씨 볼 때하고 달라요. 느낌이 달랐던 확실히. 거죠. 최성국 작가는 80년대생이죠.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요? 예. 네. 80년생이야. 동갑이야. 아, 그래요? 네, 저는 동갑이에요.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80년대생인데 지금 90년대생들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럼 북한 같은 경우도 난 좀 다를 것 같은데 그 전에 선배들은 그냥 당에서 주는 직업 하면서 내가 그냥 사회 방도만 생각했지만 지금 90년대생들은 조금 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런 게 이럴 수가 있어라는 문제 의식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안 해요? 사실 그 북한 안에 들어가서 제가 뭐 물어보고 이러진 않았는데 여기서 온 친구들 중에 요즘에 그런 말이 생겼더라고요. 장마당 세대라고 해가지고 딱 맞아요. 우리 나이 때 맞아요. 2000년 초반에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걸친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뭐 당에서 원하는 걸 해라 아니면 어디 나가서 헌신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먹고 사는 약간 이기적인 마인드가 좀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랑 비슷하게 장마당 나가서 내가 먹고 살고 이악하게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게 그 친구들의 목표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눈을 넓히다 보니까 많이 탈북을 하게 되고 한국까지 오게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제가 얘기가 또 맞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바로 우리 한서죠. 한성희 씨. 네. 왜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세대들은 기성시대들은 이제 항상 당에서 아 하면 똑같이 아를 그렇겠죠. 아라는 그 구호를 외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당에서 아 하면 우리는 이거 다 외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당에다 대고 이제 반항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끼리끼리 이제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뭐 머리 기르지 말라고 하면은 더 기르고 싶고, 그리고 뭐 이렇게 살이 딱 붙는 옷을 입지 말라고 하면 더 입고 싶고. 근데 그게 대낮에 입는 게 아니라 밤에 입고 이제 친구들끼리 놀러 다니는 거죠. 이게 조금 많이 변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표현하는 패션이나 의상이나 그렇죠. 뭐 약간 좀 감정의 생각. 표현이나 생각이나 네. 이런 것부터가 완전 좀 달라졌다라고 많이 보시는군요. 달라졌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좀 더 이제 남한하고 북한의 20대의 공통점은 그 개성을 좀 더 표현하고 싶어 한다. 이런 게. 그러니까 집단에 그냥 원오브 대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남한에선 그게 자유롭고 북한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한계가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 안에서도. 우리 유성 씨는 지금 탈북한 지 10년이 됐으니까 본인이 장마당 세대는 아닌 거잖아요. 나이론 그렇지만. 나이는 그렇지만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있을 문화를- 당시에 2008년까지만 해도 장마당이 완전히 왕성했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장마당에 나와서 다 먹고 살고 장사를 다 하고 그렇구나. 있었어요. 아, 그럼 이들 90년대생은 우리 90년대생들보다 완전 더 생명력 강하고 엄청 혁신적이고 그럴 것 그렇죠. 같은데요. 저 PD님 전 너무 놀란 게 여기는 이제 그 학교를 갔다 와서는 다 이제 학원을 가잖아요. 북한은 학교 갔다 오면 장마당 나갑니다. 네. 장마당 나가서 한 13살, 14살 된 친구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또 뭐 고추라든가 뭐 옥수수라든가 이런 걸 이제 개수로 이제 받는 그런 장사를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력에서는 북한 친구들 조금 좀 앞서지 그렇네. 않았나. 경제관념이나 이런 생각을 이런 좀 것도. 생각을 네, 합니다. 어쨌든 경제관념.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이 남쪽의 20대나 북쪽의 20대나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맞아요. 취업 이게 가장 둘의 공감대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이 20대 초반의 분들은 네. 도대체 뭘 하고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거나 여가생활을 즐긴다거나 논다고 해야 될까요? 좀 쉽게 표현해서 예. 뭐하고 놀아요? 요즘 아, 핫한 그래요? 뭐 그런 게임 같은 거, 핫플레이스 같은 거. 핫플레이스. 네네. 제 생각에는 인별그램 그런 네 거기를 이제 검색해서 익선동, 연남동 이런데 많이 찾아가고 그리고 사진 잘 나오는 곳 이런데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그거 굉장히 좀 중요하게 그렇죠. 여기시더라고요. 사진 잘 셀카는 나오고. 거의 생명입니다. 네네. 요즘 어플들 다양한 게 많이 나왔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더라. 80년대생이어서 그런가? 나는 그렇게 인위적이고 이런 어플 쓰는 게 싫더라고요. 그때도 저희 있었어요. 스타샷이라고 증명사진 찍는 거 다 그렇게 찍고 있었어요.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야, 진짜 오랜만에 얘기하네. 스타샷. 스타샷. 기억나죠? 네, 지금 옛날 사람 하지 말고요. 아니 그러면은 북한에서 90년대생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놀아요? 나 어떻게 너무 놀아요? 궁금해요. 제가 있을 때는요. 어. 일단은 그 트로트를 굉장히 애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들은 뭐 찰랑찰랑 이런 노래를 이렇게 카세트에다가 담아서 애들끼리 그 MP3이라고 해서 MP3에다 맞아요. 넣어서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이제 돌려서 듣고 그리고 가능하면 애들끼리 빈집에 모여서 기타 치고 어머. 그 노래 틀어놓고 이제 춤추면서 놀고 아, 트로트를 틀어놓고 춤을 그렇지. 추는군요. 어머머머. 살짝 이게 크게는 못 틀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살짝만 좀 완전. 틀어놓고 이제 거기 마음이 맞고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정말 생생하다 10년 생생해요. 전에요? 잠깐만요. 10년 전에 맥주 먹었어요? 너무 파네 갑자기. 아니 이거 예. 국정원에서 알아도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변론하겠습니다. 그래. 내 사람은 감사합니다. 내가 지킬게요. 아, 감사합니다. 내 사람 내가 역시 지키겠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네요 이렇게. 왜냐면 북한은 이제 네. 10대잖아요. 네. 이 10대 이제 20대 딱 가기 전에 10대들은 반항심이라는 게 생겨요. 아, 그건 다 나가도 있죠. 그래서 네. 부모님들이 몰래 여기는 이제 19세 그 미만에는 술을 안 팔잖아요. 북한은 다 팔아요. 아, 그래요? 19세 금지가 없습니다. 이건 몰랐네요, 네, 진짜. 그래서 네. 이제 뭐 우리 집에서 만약에 그 이제 술을 판다 이러면 그 친구들한테 이제 돈을 못 와요. 그래서 그 돈을 가져다 엄마한테다 주고 네. 엄마한테 이제 그 술을 갖고 가거든요. 자,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원래 그런 겁니까? 본인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이게 흐름이에요.
아니에요. 확인해 보세요. 자, 확인 들어갑니다. 왜냐면 여기 예. 어떻게 되냐면요. 그 동네에서 다 압니다. 이 그렇죠. 집 애가 누구. 그러면 이제 실심부름을 아버지들이 애들을 시켜요. 그럼 자기 먹을 것도 가서 우리 아빠가 술 한 병 달래요. 이러면 이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원래는 안 되죠. 그렇죠. 애들한테 주면 안 왜? 되는데. 아유, 네. 아무리 저 양반 안 되겠네. 아니, 이 양반 너무 당당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근데 지금 세대는 그래요. 그래서 찰랑찰랑 했잖아요. 네네. 그 딱 한 단계 넘어서 저희 세대예요. 네, 뭐 요거는 했어요? 싸이 강남 스타일 추거든요. 그 너무너무 온다. 찰랑찰랑해서. 그렇죠. 찰랑찰랑해서 싸이 강남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빅뱅의 소녀시대. 거짓말. 오, 빅뱅의 거짓말. 소녀시대, 지지지. 저 이래봐도 북한에서 센터 윤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탈북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너무 원성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가장 성형외과 많이 다니는 1인이 바로 제거든요. 알죠? 저 윤화 되고 아까 싶어서. 선글라스 끼고 들어오셔가지고 네네. 눈을 또 하셨나라는 생각이 안 했죠, 근데. 안 하셨네요. 안 네. 눈 말고 딴 데 그러니까 있어요. 어쨌든 이게 결론을 저기 궁금하지 않은 거는 얘기 안 해도 네네. 되고 굳이 아니죠. 예. 돈 들인 거는 티를 내야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럼요. 왜 그걸 숨겨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 나는 하고도 안 했다고 하는 친구들 막 참 어이가 없어. 딱 보면 그럼요.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나중에 뭐, 통일하고 엄마 네네. 아빠만 알아볼 수 있게끔만 해. 네, 그래서 제가 코하고 눈은 안 건드렸어요. 치아까지. 네. 자, 요즘 90년대생이 이렇다고 이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다는 네네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솔직하고 당당하게. 당당하고 예. 아,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요즘에 그러면 90년대생 그러니까 요즘의 시대의 그 10대들은 북쪽의 10대들은 그럼 힙합도 듣고 그러겠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힙합은 듣는데 쇼미더머니 뭐 이런 거 보고 아니 쇼미더머니 이런 걸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으라는지 살라는지 거기에 욕도 있기 때문에 네. 잘 모르거든요. 아, 무슨 그리고 소리인지 이제 모르겠다. 외래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발라드라던가 그리고 뭐 걸그룹 노래 이런 걸만 좋아해요. 그리고 약간 좀 템포가 좀 빠른 노래들. 그렇군요. 그래야지 춤출 수가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좀 계속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게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도 이제 남북의 젊은이들이 좀 다를까 싶어서 이 주제도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견 충돌이 있다. 이건 뭐 당연히 사람이 사는 곳에서 없을 수 없는 거잖아요. 북한과 남한 젊은들의 의사소통 방법이 좀 다르다고 느끼시는지 뭐 어떻게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느끼지 않으세요? 한송이 씨가 이렇게 평소에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보면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저도 이제 연애를 할 때 이게 제일 문제인데 저는 몰랐어요. 얼마 전에도 위기가 잠깐 찾아갔는데 재밌다. 예. 이 여자친구가 이제 그만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어머, 안 이제 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말을 직설적으로 제가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전혀 못 느끼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감정이 식은 것 같아. 예전엔 100이었는데 지금 70이야. 이런 얘기를 제가 헤어질 생각도 없는데. 어머나.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처음에 만난 감정과 지금 감정이 변화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표현을 그렇게 제가 되게 솔직하구나. 하고 있었어요. 제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네. 이제 위에 그렇지,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하고 이제 어렸을 때 맞아요. 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저도 이제 그게 몸에 밴 건데 아,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우리의 감정이 지금 70이라서 정사를 지금 두 분 행복하게 잘 아니, 살고 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 아니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당황스러워서. 근데 그렇게 이건 말하는 한편의 거죠. 어떤 예시고요. 이제 뭐 부모님들도 이제 좀 그런 본인들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본인이 툭툭 내뱉는 성격이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군요. 근데 그게 이제 남한 사회에 와서는 좀 많이 부작용을 일으키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어떻게 세요? 이 보시면은 이런 그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남성은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남쪽에서는. 네, 근데 여자분도 20대가 맞아요? 여자분은 30대입니다. 그래서 능력자. 상처를 받은 게 아닐까. 저도 뭔가 연애할 때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빨리 끊어내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저하고 동갑이어서 지금 38이잖아요. 네. 9살 어린 남자랑 사귀어요. 능력자! 그쵸?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카톡으로 그래 수고해 라는 말을 남기는 게 이상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하나도 안 이상한데 했더니 20대 애들은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수고해를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선을 긋는 것 같고 뭔가 오늘은 연락하지 말라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지금의 20대들은. 아니 그 그럼 메시지 어떻게 창에 뭔가 좀 마치 예전 우리 시조 배우듯이 시적 허용, 내재된 의미 이런 걸 계속 좀 뭐 마침표 하나하나에 분석을 하는 것 같다는 좀 느낌은 들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시대에. 예. 메신저에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면서 우리는 메신저로 연애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 맞아요?
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대학교 초반 때까지만 해도 그 눈웃음 표시 있잖아요. 네네. 컨트롤 6번 나오면 그 눈웃음 표시가 네네. 약간 올드하고 뭔가 수고, 약간 비꼬는 그런 느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네네. 사회생활을 하면서 30대 선배들이 다 그렇게 쓰니까 저도 이제 어머나. 습관이 돼서 바뀌었는데 약간 가식적인가 네네, 같은 느낌이 가식적인 들죠. 그 느낌이 네네네.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밥 한 번 먹자라는 던지잖아요. 전 처음에 왔을 때 누구랑 얘기를 하면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그쵸. 기다려요, 계속. 예. 근데 전화를 해요. 밥을 인사하죠. 언제 먹어요? 예. 어머, 그랬더니 순수해. 아니 뭐 그냥 한 말이다. 그렇죠. 헤어질 때 하는 인사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네네. 것들이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커요. 그러니까 이 기성세대와 의사소통은 북쪽에서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워낙 또 다른 세대라고 좀 여겨질 것 같아요. 북쪽의 어르신들. 예. 아, 이게 장마당 세대랑 또 완전 다르잖아요. 이게 워낙에 이제 그 기성세대들은 어떤 게 있냐면 정말 고지식해요. 그래서 오직 그 이제 당에서만 하라는 것만 했기 때문에 옷이 살짝 이렇게 걸치기만 하더라도 옷을 똑바로 입어라, 뭐 목을 감싸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대들은 요즘 누가 그렇게 하냐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이제 제가 싸움으로 이야기해서 조금 죄송한데 기성세대들은 말 한마디 이제 조금 엉은지 않다 이러면 먼저 주먹부터 나가요. 근데 지금 세대들은 먼저 맞습니다. 들어 누워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맞아도 들어 누워요. 그래서 야,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문화가 나오네. 계란이랑 예. 이제 쌀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용적이라는 거지. 그렇지.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실용적이라는 중요하죠. 거지. 예. 물건은 좀 다르네요. 나만은 돈 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쌀하고 계란을 달라고 그렇지. 하는데. 왜냐면 자존심은 그때뿐이에요. 자존심 세우다가 굶어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러지 않나, 요렇게 변하지 않나라고 저는 네네.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어때요? 남쪽에서 좀 이제 연령대가 이제 우리 나이 때네요. 피디님 왜 눈을 갑자기 피하세요? 우리 나이 때. 우리 나이 때. 그러니까 80년대생들과 의사소통하기 어때요? 영주 씨가 봤을 때? 예. 어려웠니? 80년대생 예, 예. 하고요? 네네. 아니요, 약간 제가 항상 이제 PD님께 얘기를 하지만 네. 80년대생이 굉장히 90년대생 눈치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진짜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워낙 자유분방하고 할 말은 다 하니까 이제 80년대생들, 90년대생을 좀 이제 이런 말 하면 내가 꼰대지 않을까? 이런 약간 걱정하는 거죠. 눈치를 걱정을 보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다 경험한 마지막 세대예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는 70년대 선배들이 갖고 있는 그런 꼰대 같은 게 우리 안에 있어. 맞아. 근데 네. 우리 90년대 생들한테는 또 그런 선배로 비춰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 하다가도 나 지금 꼰대 같았니? 내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맞아요.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위에 X세대도 봤고요. 오렌지족도 봤어요. 그 밑에 오렌지족이라고 왜 강남의 일대에 그 한참 그 도시가 굉장히 좀 유행했을 때 예, 거기에 지금 야타족, 오렌지족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우리 양강도는 바바리족이랑 콩아리족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약간 이 바바리족이랑 콩아리족이 나누는 게 이건 우리 양강도 쪽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바바리족은 약간 비주얼적으로 갑이고 이 콩아리족은 이제 패션적으로 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저기도 콩아리가 그런 족이 뭐야? 있군요. 콩아리가 뭐예요? 이게 콩아리라는 게 이것도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부르는 호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는 누구 편 이런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신기하죠? 뭐 어쨌든 뭐 오렌지족도 봤고 밑에 이제 90년대생도 우린 다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진짜 낀 세대 같다는 느낌이 맞아요. 좀 들어요. 얼마 전에 실제로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썼어요. 네네. 30대 낀 세대, 30대들이 낀 세대다. 이렇게 왔는데, 네. 근데 제가 보기에 통일이 되면 북한의 90년대생들 몰려오면 우리 더 찌그러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피디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북한의 90년대 세대들은 지금의 거의 뭐 8, 70년대 세대들이 이거랑 똑같아요. 네. 지금 북한이 아직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뭐랄까 좀 트로트 들으면서 춤춘다는 얘기에 굉장히 안심했습니다. 예. 그냥 우리랑 비슷하구나. 근데 예. 제가 네네. 이제 와서 저도 이제 90년대 생이니까 90년대 생들의 어떤 생활 그런 방식을 좀 받아서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안 되는 게 이 친구들이 저는 이제 2008년부터 이제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 전에 문화의 얘기를 하면 저는 일단 얘기를 못 깁니다. 뭐 게임 그리고 뭐 음악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만화 이런 얘기를. 근데 40대, 50대 어르신들이랑 술 먹으면 말이 그렇게 잘 통하지. 완전 인정. 아니 진짜 그분들이 인정해요. 나서 자랐던 문화랑 저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맞네. 그렇겠어. 완전 맞네. 인정. 진짜 인정. 조금 딜레이가 그래서 있죠. 그분들이 나중에 술 먹다가 이렇게 보면 저랑 친구가 돼 있어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너무 많이 잘 통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맞네요.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그 여성분들이 나이 많은 남자들이랑 이렇게 사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세대 그 이야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송희 씨는 이제 여기에 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네네. 유성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또래 친구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학교 다니면서도 네. 그렇고요. 그럼 그들과 그냥 동시대를 살아도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옛날 문화는 모르더라도 지금 이렇게 같은 세대를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든지 뭐 돈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직업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남한 친구들에 대해 사실 처음에는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용하는 말 자체가 일단 같은 언어라고는 하기는 하는데 영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임말 이런 것부터는 전혀 줄임말.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삶의 방식에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또 영화과 친구들이 약간 특이한 부분들이 많은데 본인이 집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네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컸어요. 뭐 20살이 되면 무조건 독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누가요? 남한 사람들이요? 네. 그래서 부모로부터 나와서 사는 게 좋다. 아, 나기는. 그건 영화과들 학생들의 특징인가 보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끝까지 어떻게든 부모님 곁에 붙어 그 있으려고 붙어 있는 하죠. 걸 가지고 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아니 그걸 뭐 영화과들의 특징이라고 아니 영화과들은 표현하기 좀 예술인들이니까. 뭐하고 예. 예술인들이니까. 네네. 아, 안 그래요, 영주 씨? 네,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방이 고향이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데 저는 부모님하고 살고 싶으면 최대한 같이 살고 싶고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말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랑 서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사는 애들은 나 자취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죠. 그거 나오는 순간 고생입니다. 나와 봐야 예. 맞아요. 다시 기어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거야. 요즘 뭐 캥거루죽도 많다 그러잖아요. 그럼요. 예. 그게 사회적으로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요? 유성 씨는 왜 부모 왜냐하면 북한에 있을 때는 장가를 가도 많은 남성들은 집에서 부모님들이랑 같이 사는 게 한계의 문화예요. 아직까지 그 아직까지 문화가 그렇군요. 많이 돼 있고 이제 여성이 이제 그 남자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문화들이 아직 많으니까 저는 그냥 부모님이랑 계속 쭉 같이 사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살아보니까 밖에 나와 사는 게 맞다. 불편해서. 혹시 예. 가족들하고 지금 당연히 떨어져 살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북한에 계세요?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는 동해로 이사를 가셨고 저는 이제 그렇구나.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너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래서 좀 이야기를 나눠본 게 남쪽의 90년대생과 또 북쪽의 90년대생은 어떻게 좀 다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글쎄 저는 이 시점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남북의 통일이죠. 맞아요. 통일이 된 뒤에는 이제 양쪽의 90년대생들은 과연 어떻게 같이 공감대를 느낄 수 있을까?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살짝만 좀 여쭤볼게요. 영주 씨부터. 통일이 되면 네. 아까 전에 유성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게 딜레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북한에 있는 지금의 10대들이 나중에 우리가 같이 힙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재밌게 그런 상상이 갔어요. 재밌는 상상이.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저는 어떻게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예. 반대로 북한의 젊은이들은 남한의 문화를 알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본인들이 뭐 자가 됐던 타가 됐던 재밌어서 사실 많이 알려고 하지만 반대로 남한에서 사는 젊은 층들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맞아요. 느꼈어요. 반대로. 맞네요. 그래서 네네. 나중에 만났을 때 사실 북한 사람들이 더 남한에 대해서 익숙한 부분이 전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뭐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접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사람들이 더 다가가려고 하고 더 아는 척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반대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랑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래서 공감대가 힘들죠. 네. 예. 우리 프로그램이 생긴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아유, 참 좋은 진행자예요. PD의 마음을. 센스. 정말로 한 편 차이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이 정말 어떻게 사는지, 북한 미사일 쏘는 얘기 하지 말고, 북한 사람들은 뭘 하고 사는지, 북한 90년대생들은 뭘 하고 사는지 이걸 알아야 통일이 됐을 때 알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한 편 차이의 기회거든요. 난 이 미스미디어, 그러니까 이 미디어에서 거의 이제 나오는 북한 미사일 쐈다. 무슨 몇 초 만에 신기술이 뭐 개발됐다. 아유. 김정은이 웃었다. 예, 뭐 김정은 사진 나오고 뭐 백마 타고 산에 올라가는 뭐 이런 사진만 너무 노출되는 맞아요, 것보다 그들의 문화도 전해주는 그렇죠. 약간 이런 상황도 좀 많이 저희가 뉴스나 이런 도구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네. 되네요. 피디님 예. 자주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유성 씨 우리 이상한 방송 아니에요? 아, 좀 네. 깜짝 놀라셨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방송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방송인 것 같아요. 나도 앞으로 왠지 자주 했으면 좋겠네요.
이 프로그램이 통일될 때까지 쭉 갔으면 좋겠어요. 아우, 그건 본인 그랬으면 사심 좋겠네요. 채우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너튜브 가서 하시고요. 예. 아니야, 예. 송혜 선생님처럼 해요. 통일시대 이후에 송혜 선생님처럼. 어머. 내가 송이 밀어줄게. 괜찮다. 네. 송이. 네. 자, 오늘도 수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김효민 PD님, 박유성 씨, 김용주 씨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 뼘 차이는 여기까지고요. 끝곡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이혼 프로젝트 한 뼘 차이는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 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